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장기표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연일 예, 그 특권 철폐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선배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놀러 다닌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아까 말씀했잖아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예. 또 무슨 코인 게이트도 더 커지고 있고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야말로 좀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 좀 제대로 하자. 예.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한 달 전에 깃발 드셨던 그 특권 폐지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만 요즘 어떠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김남국 게이트 네. 사건은 네, 이 국회의원의 이 특권이 네, 얼마나 막강하고 예, 그리고 파렴치하는가 하는 것을 네, 아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이 국회의원 특권의 이른바 이 끝판왕입니다. 그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 그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뭐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뻔뻔스럽더만요. 네, 그런데 그게 김남국 씨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들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네. 이유는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그 60억 원이나 호가한다는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안 밝혔습니다. 예, 어디서 밝히겠다 하느냐? 네, 검찰에 가서 밝히겠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이 사람이 또 그 회의 중에 또 코인 거래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코인 거래가 물론 2, 3천 원짜리도 없는 건 아니지만 2, 3천 원짜리 거래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거를요. 국회가 그대로 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그냥 완전히 넘기기는 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네, 윤리위원회 제소했습니다. 지금요 윤리위원회 당한 사람이 39명인데 네, 그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람 겨우 말하자면 이른바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김남국 의원 사건은 이 성격상 이게 이 코인 회사들이 로비한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생명하고 그렇다면 입법 로비를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 한 사람한테 그걸 줄 리가 없잖아요. 즉 여러 사람한테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네. 또 그런 또 정황도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걸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자진 신고로 결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자진 신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수조사는 그냥 시간 끌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남국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자체가 이런 이 불법 사실들을 제대로 처리할 그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 특권 철폐를 가지고 지금 토론회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토론회입니까? 그 내일인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24일. 저 24일입니다. 네,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욕은 할 줄 알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부당하게 특권을 누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걸 대국민 홍보용으로 우리가 쓰려고 24일 오전 10시 국회 이 제2회의실에서 정책 토론을 하는데 우리 고 박사도 그날 토론자로 모셨는데 예. 제가 10시까지 아침 방송을 마치고 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예. 합류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산당 선언 출판 기념회에
북토크쇼 했던 그 장소거든요. 예. 의원회관으로 오셔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실 때 그 신분증을 꼭 갖고 오셔야 그 국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그리고 10시부터니까 한 9시 반 정도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24일 그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해서 어떤 특권들이 있는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특권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거를 폐지하기 위한 그 국민운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거나 또는 뭐 폐지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특권 폐지를 위해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왜 잘 안 나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거를요. 네. 뭐 되도록이면 또 뭐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 또 당 중진급들은 저하고 또 개인적인 뭐 친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대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한 말을 공개하는 거는 때로는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네네. 또 때로는 공적으로 할 일도 있는데 네. 내가 나는 뭐 또 공정해야 되니까 네. 여야당에 다 했는데 국민의힘 물었었으니까 네. 내가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죠. 네.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고 있고 네. 또 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크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네. 이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해라 네.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말했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더라고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권을 누리는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 45평짜리를 공짜로 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지적하지 않는다. 네. 이런데 하여튼 뭐 이미 벌써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상당히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불쾌한 반응을 보여서 그래요? 나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예, 알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물론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 공적인 일이고 장기표 대표가 전화한 것도 뭐 개인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한테 전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적으로 김기현 씨가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공적인 주제를 갖고 저는 공인들끼리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언론에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장기표 대표님 정치 선배로서 또 자세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를 했는데 양쪽 다 불쾌하게 통화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랬죠. 뭔 이런 참. 그런데 이거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난 사실 개인적으로 이래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문제나 되도록이면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국 씨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 국민의힘이 특히 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거나 절박한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하면서 그 서명서를 보냈잖아요. 답변 여부를 다 알려달라는 편지를 다 그랬죠. 등기로 다 보냈죠. 딱 한 사람 왔잖아요. 최성재 의원 한 분만 동의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물론 좀 예상은 했어요. 그러나 다 한 사람 이외에는 뭐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동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많은데 문제는 뭐냐? 300명이 집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몇몇 사람만 이걸 하면 그게 만약 이렇게 알려져 버리면 네. 뭐 니만 잘나느냐 네. 이래가지고 왕따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답변 여부를 가지고 이걸 판가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네.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당론으로 이걸 특권 폐지를 결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 났으니까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네들이 어떤 특권을 부당하게 누리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는 김남국 사건에서 드러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씨가 이 정도 되면요 그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저런 사람들 그대로 둔다면 나도 창피스럽다. 우리 국회가 자칫하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저항받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요 뭐 국민의힘이 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총력 대응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김남국 씨가 국회에서 저렇게 넘어가니까 네.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돈 출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예. 이걸 밝히라고 하니까 나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네.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검찰이요 그런 거 밝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거 깔아뭉개는 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 문재인 때야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럴까요?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예. 문재인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더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냐, 내가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네, 네. 안 드러났으면 모르는데 드러났으면요 어법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드러나도 어법 조치 안 합니다. 이 정권은요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아니, 예, 그러세요. 말씀부터 하세요. 그 노웅래 의원 있죠. 네,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녹음도 돼 있다 하는데 네, 네. 그 뇌물도 중요하지만 노웅래 집에서요. 노웅래 예. 의원 집에서 현금 505만 원 예. 건이 3억 원이 예, 나왔어요. 3억 나왔죠. 그것도 뭐 봉투도 또 뭐 기업 이름도 예. 있답니다. 네. 심지어는 뭐 하여튼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 가가지고 보고요. 네. 그냥 넘겨버렸어요. 노웅래 의원이 이거는 출판 기념회 때 뭐 네. 경조사 때 들어온 돈이다. 505만 원 건 딱딱딱 묶여난 거를 네. 그거 보고요. 이번에 기소도 안 했어요. 이게 검찰이요. 사실 6천만 원 뇌물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 우선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예. 그래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그걸 방탄했고 예. 그래서 구속을 못하니까 예. 불구속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웅래가 재판을 받잖아요. 아니 6천만 원 지금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어요. 네네. 3억 원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발견됐던 예. 그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기소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추궁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 3억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그다음 또 하나 그걸 출판 기념해서 또 경조사 때 들어온 돈이다. 네.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조사를 안 하고 네. 또 하나는요. 100보를 뭐 그럴 리가 없고 또 만약에 출판 기념회 때 그런 돈이 들어왔다면 네.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리길래 그런 돈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이라 하면은 뭐냐? 재산 신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법을 위반한 겁니다. 네네.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냥 넘겨버려요. 알겠어요. 그다음 하나만 더. 예. 검찰만 그러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설명 생략하고 곽상도 의원 있죠. 네. 곽상도 의원 그 50억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무죄 때리는데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 나라가요. 아까 우리 고 박사도 법치주의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예. 검찰에서 다시 그 수사팀 보강해서 이제 2심 항소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2심에서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현재 검찰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법원은
그건 김명수 사법부니까 예. 그 막 그렇게 뭐 그 사건뿐이겠습니까? 뭐 3년씩이나 시간 질질 끌고 아직도 재판 안 하고 있는 사건도 여럿이니까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전 뭐 제가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 이현석 검찰총장으로 어쨌든 지금 새롭게 이 수사팀도 교체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다든지 문재인 검찰보다 더하다든지 이렇게 그 무차별적으로 비판하시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갖거든요. 근데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름 근거가 있으실 테니까. 근거가 네. 확실히 있죠. 네네. 무차별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요. 네. 수사를 하는데 네. 뭐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랬다 칩시다.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도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년이 넘었는데 하나 제대로 조사한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요. 이재명 씨 변호사라면요. 네. 이재명 씨 지금까지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는 무죄 만듭니다. 왜? 왜? 제대로 된 범죄 사실이 제대로 없으니까. 아하.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 이재명 씨가 김만배 일당에게 8,600억 원 이상의 말하자면 부당 이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재명 씨는 지금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거 없다 이거야. 네네. 근데 받은 것이 거의 나와 있어요. 네. 428억 원 있잖아요. 네. 천화동인 1호 이익금 1,300억 원의 반 그 경비 다 지하고 428원 그거 다 김만배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도 그거요 기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기소장에. 네. 그다음에 박영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자세한 설명을 생각하는데 박영수는요 화천대유의 제2의 몸통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박영수는 화천대유 직원 명부 1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1번으로 맹세히 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네. 그 아무 이해관계 없이 1번으로 즉 고문 변호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요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걸 자꾸 절대로 나는 언제라도요 전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권이 교체됐고 알겠어요. 새 정부가 잘해야지. 윤석열 정부 어느 정부보다도 법을 바로 세우겠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거나 옹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이 왜 이렇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그 이유는 내가 생략합니다. 나는요, 요 근간에는 미안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나도 뭐, 옹호할 이유가 없죠. 지난 정권, 문 정권. 네. 네.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네.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나는 이제 뭐 정치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이 탈북 청년 두 사람 강제 북송한 거 아니습니까? 네. 하고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요, 이거를 사법 처리 못할 것 같으면요, 정권 말라고 잡아요. 음. 예? 나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는 법치 잘하라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법치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네. 네. 그 아까 이재명 씨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제대로 알짜배기를 못 찾아내다가 보니까 네.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 그 엉뚱한 거 가지고 기소한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뭐 김문기 씨 아는데 모른다. 그건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른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선거법 위반인데요. 네. 그 본체를 그래야지 네. 엉뚱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이게 이재명 씨 지지자들한테는 먹혀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이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나를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내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말을 듣도록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거 같으냐고 질문 드리는 거는 예. 아니 지금 무작정 우리가 어렵게 세우는 윤석열 정부를 무작정 공격할 상황은 아니고 왜 그런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뭘 고쳐도 고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지휘를 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장관을 바꿔야 되고 이원석 총장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총장을 바꿔야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제대로 하고 유현석 총장도 실력이 있는데 예. 중간 수사팀들이 이걸 뭐 태업을 해서 이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검찰 조직 쇄신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한다든지 그럼 대통령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장기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예.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은 지 1년이나 됐는데 예. 어떻게 아직도 이재명이 문재인이 사법 처리도 하나 못하냐 예. 이런 불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럼요. 제가 현장에서 나가면 장기표 대표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예. 그 수많은 그 불만과 이 비판과 항의들이 저한테도 쏟아져요. 예. 예,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고쳐 나가야 제대로 된 이 법을 세우고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요. 내가 죄송한데 예. 나도 뭐 그 현상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네. 내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요. 네. 내가 이 점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 박사께서 다니면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수많이 듣죠. 수많이 있죠. 예. 그 비판이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네. 그 비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극렬 지지자들 중에요. 네. 잘하고 있다. 사법처리도 이재명이 이제 곧 골로 간다. 말하자면 당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제대로 비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한동훈 씨 있잖아요. 장관 꽃다발 갖다 본 거 봤죠. 예?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런데요.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법무부 지금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요. 네. 정말 법치주의가요 이렇게나 붕괴된 때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고 박사요, 곽상도 씨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전부요. 그러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에서 논평도 안 냈습니다. 네. 며칠 지나고 나서 비판이 세니까 뭐 좀 유감스럽다.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네. 며칠 지나고 나서 앞으로 뭐 잘하겠다. 그 말로 또 넘겨버립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재명 씨 428억 기소 안 한 거 있잖아요. 네.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안 했어요. 그때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데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속할 때 한다 하는 게 말하자면 이른바 우파 등 지식인들이 그걸 변명해 줬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나중에 뭐 구속영장 신청 안 합니다. 이거요 검찰이요 이재명 씨나 노웅래나 등등을 구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이지 네네. 국회가 그럼 체포동의안 해주기를 바라느냐 가결해주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데 이 검찰 가지고서는 법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장기표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까지 그랬고 네. 근데 이런 말 왜 그러냐면요 역시 국민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책임도 국민한테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요 혹독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비판의 맥락 속에서 사실 지금 우리 장기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뭐 굳이 이런 국민운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유도 없었을지 모르죠. 그렇죠. 또 국민의힘 집권당이 정말 국민의 민심을 잘 살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굳이 이런 국민운동을 해서 또 압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겠죠. 없죠. 예,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같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특권 폐지와 정치 개혁에 얼마나 이게 막 목말라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국민이 나서서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특권 철폐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래서 혹 네.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이 그 김기현 대표 말 맞다나 네. 뭐 별로 특권이 누리는 게 없다면 음.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특권이라고 모함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좀 지적을 간단한 몇 가지만 네.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하여튼 연봉이요 1억 5,500만 원인데 전 세계에서요 액수로 세 번째로 많은데 네. 실제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딴 건 다시 후원금을요 저 평소에 1억 5천만 원 받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애는 3억까지 받습니다. 선거가 그러니까 중요 선거가 세 번 아닙니까? 4년마다 세 번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 원을 받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쓰라는 겁니까? 이런 걸 진짜 법률적으로도 부당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거를 당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겠다. 이 가문이 참 이런 예. 국민이 나서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처음에는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했지만 이제 국회의원으로 딱 좁혀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특권이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의실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리겠다, 폭로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저한테도 와서 저 토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날은 방송 10시에 끝내고 바로 국회에 가서 저도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요, 우리가 이걸 제안했는데, 네. 이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아니 뭐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근데 요거 하나는요, 그 5월 31일. 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5월 31일 날 원래 이제 인간띠로 국회를 둘러싸겠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알리셔가지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5월 31일 날은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치고 국회로 달려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저도 이날 인간띠 중에 하나가 되려고 지금 일정을 지금 이렇게 좀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몇 시에 어디로 모이면 되는 겁니까? 그 5월 31일 네. 우리가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를 포위합니다. 네. 포위하는데 근데 이제 포위라고만 하면 또 좀 뭐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또 실제로 또 인간띠를 또 이으려고 그럽니다. 국회가 둘레가 2.5km더라고요. 담벼락 밖으로. 그래서 한 3,0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3,000명은 훨씬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몇 명이나 신청하셨나요? 이미 신청한 사람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 금요일 날 쯤에 한 2,900명 됐으니까 오늘은 아마 3,000명이 넘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일단 집회를 하고 1m 간격으로 우리가 포위를 해서 말하면 시위를 할 겁니다. 그 국회를 삥 두를 겁니까? 두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손에 손을 잡고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특권 폐지를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 국민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이 불만,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요.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대구, 울산, 창원, 대전 여기서도 다 버스로 대절해 가지고 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오후 2시 일단 국회 정문 앞에서요 집회를 합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 31일 오후 2시. 31일이면 수요일인가요? 외우기가 쉽네요.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국회를 둘러싼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10시. 다음 주 토요일은 오후 2시. 오후 2시에. 근데 요즘 이게 해가 뜨면 굉장히 덥고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뭐든 좋습니다. 밀짚 모자도 좋고 그냥 아미고 모자도 좋고 예. 햇빛 가릴 수 있는 것하고 생수 예. 이게 국회를 2.5km 한 바퀴 돌면요 거긴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 일단 인간띠 있기를 하면 서로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탈한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각자 작은 백팩에 생수를 한 2병 정도 넣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조금 넣고 마치 등산 가실 때 준비하듯이 하고 모자하고 이 선블록 바르시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정도는 2시간 지금 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2시 전에 먼저 2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 이제 쭉 인간띠 있기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은 유튜브들이 와서 촬영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날은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것들 또 뭐 수건 같은 거요. 옆에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각자 좀 서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 단단히 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2시에 국회 정문 앞에 모이면 되죠? 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갑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포위가 안 법을 되지. 지킵니다. 국회 바깥에 그 지금 정문에 그 보면 이제 텐트들이 막 쳐 있어요. 농성하느라고 이런 그 데로. 앞에 그 우리가 앞에. 연단을 만들고 네, 그 앞에서 2시부터 모일 겁니다. 예. 자, 내일 모레 수요일은 10시, 내일 모레는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입니다. 마무리 한 말씀. 예. 이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이 집회를 해보면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의 애국심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4월 16일 날 뭐 그 전 다른 집회도 그렇지만 집회를 하면 우리 고성국 TV 보고 왔습니다. 뭐 또 고성국 TV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요 파렴치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특권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고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월 31일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인 특권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혁파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자면 이 선배로서 내가 당부드립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동정과 아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은 뭐냐? 뭐 얼마 전에는 뭐 1,000원짜리 점심, 그다음 또 뭐 서울시에서는 또 뭐 서울시 청년들한테는 또 10만 원짜리 뭐 교통비 지원, 1,000원짜리 밥 1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욱이 스펙 잘 쌓아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부 다 의사야 되겠다 그래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말하면 디지털 문명 시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점심값 걱정해야 되고 교통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야말로 정치계의 요체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이 정치개혁의 요체인 말하자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 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호소드리고,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분 모레 수요일 날은 24일 날 국회에서 저희가 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부당한지를 그걸 아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정책 토론을 하는데 그날도 많이 오시고, 특히 5월 31일 날은 전국에서 오는데 이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가 잘못됐으면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로 신청하나요라고 질문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올려놨습니다. 그 주소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신청을 안 하고 가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청을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몇 분이 오실지 대개 예상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청도 받고 했는데 아까 이미 2,900명이 어제까지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목표 인원, 최소 목표 인원이 3,000명이었잖아요. 예. 이거 2.5km를 두르려면 그러니까 이제 3,000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 번거롭게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국회로 나오시면 모두가 다 함께 인간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기표 대표님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